안녕하세요. 현지어자유 시장 수동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각 잡고 가계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EP12 12번째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가계부를 사용하고 계실 텐데 오늘의 주제는 가계부를 사용하는 도중에 생활비가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주제로 한번 삼아봤어요. 제가 지금 각 잡고 가계부라는 걸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데 제가 그 틀로 가계부를 쓴 지 한 5년 만에 생활비가 처음으로 빵꾸가 났어요. 예, 처음이에요. 5년 만에 처음이어서 야 이거 빵꾸 처음인데 이제 결산을 해보니까 제 생각에는 생활 수준도 좀 달라지고 그리고 환경도 좀 달라졌죠. 와이프가 이제 아이를 임신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달라졌고 그리고 작년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추측일 뿐이고 사실 이런 거에 명확한 원인을 찾으려면은 기록에서 찾을 수 있겠죠. 기록을 통해서 그 기록을 되짚어 보면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5년 만에 빵꾸가 났는데 사실 뭐 이런 고정비 계좌나 뭐 여행 계좌가 빵꾸 난 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여행 계좌는 지금 적립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모일 돈을 이렇게 앞으로 땡겨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행을 가지 않는 이상 나중 가면 플러스로 마무리 될 거고 이 고정비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라는 게 뭐 맨날 꾸준히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달은 높게 나오고 겨울은 좀 높게 나오고 또 여름엔 좀 낮게 나오고 한여름엔 또 조금 오르다가 또 가을엔 좀 낮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 가다 보면은 연말이 되면은 플러스 전환이 돼서 아마 마무리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그동안 가계부를 쓰면서 제가 모은 통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될 건데 이 생활비 계좌가 빵꾸가 난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생활비는 매달 정한 예산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다음 달이 되면은 승계를 하지 않아요. 이 생활비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들은 다 승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되면은 들어올 돈 플러스 전달에 났던 마이너스를 합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적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승계가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승계를 하지 않는 이 생활비 계좌가 마이너스가 났다는 거는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뭐 사실 두 가지 정도겠죠. 이 원인은 사실 두 가지 정도예요. 전달에 비해서 과소비를 했거나, 왜냐면은 매달 지금 생활비는 같으니까, 아니면 타이트하게 잡은 예산에서 내가 생활 환경이 뭔가 좀 변했거나, 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가계부에서 이런 거를 찾아보려면은 일단은 내가 어떤 거에 돈을 이렇게 썼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계부를 적는 이 셀 밑에 보면은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료품에 내가 얼마 썼고, 뭐 외식이 얼마 썼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로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제가 간이로 적어 놓은 거고 지금 공유하고 있는 그런 시트인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2023년 4월을 보면은 뭐 식료품에 한 16만 원 정도, 간식은 6만 원, 외식은 23만 원, 관리비 2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있어요. 쭉 있는데 저는 옛날부터 이걸 써왔으니까 작년 4월 거를 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식료품끼리 비교를 해보고 식료품이 한 20% 늘었네요. 간식도 한 5% 정도 늘었고 외식도 한 3-40% 정도 늘은 것 같고 관리비가 5만 원 늘었고요.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관리비는 어차피 고정비에서 빠지니까 생활비에서 빠지는 게 아니니까 뭐 지금 비교 대상은 아니고요. 그래서 뭐 생활용품을 좀 많이 샀네, 의류를 좀 많이 샀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가 요렇고 재작년에 비해서는 또 요렇게 되는 거죠. 재작년은 또 작년에 비해서 식료품비를 좀 많이 쓴 걸로 이렇게 보고 간식비도 좀 올랐고 외식비도 올랐고 관리비는 비등비등해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은 관리비가 비등비등한데 이번 연도에 관리비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돈이 많이 쓰이게 된 원인을 좀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관리비가 실제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게 아파트가 옛날에 지어진 거다 보니까 지역 난방을 사용하는데 온수 사용 비용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전체적으로 관리비도 많이 올랐고요. 이거를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에서 먼저 찾는 이유는 사람의 행동에는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습관이 있잖아요. 사람은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뭐 출퇴근하는 시간도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씻는 횟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먹는 것도 굉장히 비슷해요. 이거를 적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거를 적어보면은 내가 작년에 먹었던 치킨의 횟수와 이번 연도에 먹었던 치킨의 횟수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신기하게도 굉장히 비슷해요. 이거를 조절하려고 막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좀 생활의 패턴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쓰고 있는 가계부인데 이 외식의 횟수를 보면 이렇게 쭉 끌어당기면은 여기 밑에 개수가 나오거든요. 개수. 그럼 내가 10회 했다는 거예요. 외식을 10회 했다. 1월에 10회 했다. 그리고 2월에 12회 했다. 3월에 10회 했다. 4월에 11회 했다. 이렇게
외식을 제가 뭐 10회로 딱 정해서 외식해야지 이렇게 정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정하지 않고 그냥 하거든요. 정하지 않고 하더라도 제가 과거에 3년, 4년 전 그런 자료를 살펴보면은 비슷해요. 횟수가 비슷해요. 그리고 먹은 음식도 좀 비슷해요.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비슷해질 수밖에 없겠죠. 예. 이렇게 이제 과거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알아내는 거죠. 이제 알아내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제 결론은 예산이 부족했다는 거였어요. 제 기억에 작년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내가 여기서 만약 생활비를 줄이면 이 물가가 올라가는 거 상승 대비 나는 줄었고 그리고 저희 갖고 있는 자산이 거의 예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뭐 투자에 대한 리스크도 지금 없는 상태고 해서 주식에 물려 있고 돈을 막 쓰는 사람에 대비해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좀 줄였었어요. 예산을 좀 줄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1, 2, 3월에도 이렇게 생활비가 터진 거를 확인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좀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게 지역 화폐로 바꾼 돈의 금액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지역 화폐도 돈이고 지역 화폐에 있는 남아있는 돈이 생활비보다 많으면은 크게 상관없다. 이거는 마이너스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4월에는 그거를 이제 뒤집은 거죠. 2분기 첫 달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이건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늘렸어요. 예.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저희가 과소비를 했다는 게 이제 정황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예산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각종 식료품비나 아니면 외식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른 거다. 이제 우리가 이 예산에서 감당하기에는 많이 올랐다. 우리의 상황도 바뀌었고 그래서 예산을 올리게 됐죠.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물가에 대한 얘기를 막 했었어요. 사람들마다 물가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상품이 있을 텐데 저는 보통 이제 신라면을 제 기준으로 삼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라면은 신라면이에요. 32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라면이 7.6%가 올랐다라는 거는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라면, 진라면, 삼양라면 평균으로 14%가 올랐고 뭐 햇반이 9%, 만두가 12%, 식용유가 35%막 이렇게 오른 거를 저번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을 하면은 내가 아무리 저항을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소비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생활비가 빵꾸가 날 수가 있어요. 내가 사용하는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생활비가 빵꾸 나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거를 조율하고 고쳐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료가 필요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지 자산 관리를 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어떤 거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소비하기 위해서 어떤 걸 포기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가치 비교를 하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옷을 굉장히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그런 사람들 일률적으로 가계부를 받아가지고 식비가 많이 나오니까 식비를 줄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식비가 많이 나오는 사람은 옷을 포기하고 식비에다 넣는 게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니거든요.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이게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그건 또 올바르게 이제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는 없겠죠. 예.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느 부분에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었는지 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계부는 어떻게 보면은 가정의 일기장 같은 거죠. 말만 따라 뭐 일주일 전인 저번 주 목요일 날 저녁에 뭐 드셨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뭐 얼마를 썼는지 기억해요? 기억 못해요, 보통은. 저번 주가 아니라 한 4일 정도 잘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통해서 자산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록 없이 자산 관리를 잘 한다는 거는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못한다의 한 표입니다. 그런데 자산 관리도 그렇게 수월하지 않은데 뭐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한다, 어디다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어떻게 매기고 뭐 손실률을 어떻게 계산을 해서 한다. 저는 시작 전부터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자산 관리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뛰어드는 사람에 대해서 말이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은 남아도 문제고 모자라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남아도 문제인 거는 예산이 남았다는 거는 내가 생각보다 예산을 많이 책정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괜히 안 써도 되는 그런 돈을 더 쓸 수도 있겠죠. 남았으니까. 예. 마치 멀쩡한 도로를 연말에 막 까 부수는 그런 도로 정비 공사처럼 예산이 남으면은
그렇게 막 써 제끼잖아요. 예. 그런 거와 비슷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추적을 통해서 타이트한 예산을 유지하는 거죠. 저도 다음 달에 갔는데 예산이 또 남을 수 있어요. 예산을 많이 올렸으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또 줄이는 거죠. 또 줄여서 타이트하게. 우리 가족이 불편하지 않고 행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적정한 소비 금액이 얼마인지 이거를 계속 알아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죠. 예, 이제 예산이 빵꾸난 것도 제가 보여드렸고 이거를 어떻게 찾아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가계부를 쓸 때 이런 것들이 모자란다면 이런 거 이제 찾아볼 수 있으시겠죠? 이제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돈이 없는지를 알려면은 일단 기록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예. 꼭 이렇게 각 잡고 가계부를 뭐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자기한테 좋은 도구가 있다면 그게 어떤 게 됐던 간에 일단 기록을 해야 돼요. 일단은 기록을 해야 되고 그 기록을 토대로 해서 통계를 한번 내봐야겠죠. 기록들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겠죠. 예. 그러려면 효율적인 도구가 뭔지 본인이 잘 생각해서 선택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가계부를 쓰는 도중에 생활비가 모자랄 때 그리고 내가 돈이 맨날 모자른 것 같은데 왜 없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한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